괜찮고 한데 오늘 코스닥 쪽에 수급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요. 1시간도 채 안 됐는데 외국인 매도 물량이 1,634억입니다. 그리고 또 기관 쪽에서도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내놓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2,400억 정도 소화해내면서 현재 코스닥이 지수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약보합권 0.34% 하락하면서 770선 턱걸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너무 많이 올라서일까요? 게다가 프로그램 쪽 보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매도 물량이 1,700억 원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시간 안 됐는데 프로그램 매물만 1,700억. 코스닥에서는 수급 대결이 팽팽하게 펼쳐지고 있는 오늘 아침입니다. 그러면요, 포트폴리오 구성 팁 얻어보겠습니다. 오늘 공개해 주실 분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많이 불안불안해서 호실적 종목 위주로만 종목을 선별하자 이렇게 또 대응 팁 주셨는데 시장 분위기 좀 달라졌다고 보세요? 어떻게 느끼시나요? 네, 우선 일단 이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자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이 이제 바닥에 꽂혔다. 그래서 이제 떨어질 때는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FOMC에서 걱정했던 것보다 좀 덜 매운 맛이었거든요. FOMC가. 그렇게 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그에 따른 반응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긴축이 끝났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하기에는 적절한 내용들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딱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인데요. 결국은 반등의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중요한 쟁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반등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어제 반등폭이 컸던 것은 그동안 이제 불안했던 심리들이 한 번에 이제 해소가 얼추 되면서 이제 갑자기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던 건데요. 어제 매수세가 또 많이 들어와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하루 지나서 봤을 때는 싸다고 생각했던 가격이 싸지 않은 가격이 이제 다시 싸지 않은 구간으로 들어와 버린 거거든요. 결국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고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2,300포인트를 넘어섰고요. 이제는 2,350포인트 정도이기 때문에 2,400포인트를 바라봐야 되는 포지션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2,300포인트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했다면 2,400포인트를 다시 이제 가느냐 못 가느냐로 이제 내용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 국면에서부터 반등의 연속성이 나올 수 있을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시장을 이끄는 두 축이죠.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강한 반등이 나왔었고 오늘은 장 초반에는 좋은 흐름이었다가 조금 지금 조정받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개별적으로 보면요. 로봇 관련해서 자동화 설비 관련해서 로봇의 이제 침투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 생산 드론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규제 법안을 입법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업종 개별적인 이슈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멈췄다라고 해서 개별적인 이슈들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이슈에 대한 부분은 항상 좀 열어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난주에도 호실적 말씀드렸고 그 전주에도 호실적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금 시즌에는 실적 기반한 종목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적 기반한 접근이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혹시나 이제 다시 한번 또 리스크 요인이 또 부각될 수도 있겠죠. 우려감들이. 그렇다라고 했을 때 결국 그 순간에는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자리를 완전히 잡지 못한 시기라고 하면 여전히 실적 기반의 종목 접근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 보겠습니다. 현재 주식 100%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미 큰 수익을 내고 있어서 안정권에 있는 몇몇 종목군들이 포트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죠. 운용 전략 변화 없으세요? 네, 우선 운영 전략 관련해서는 이제 100대 0, 이제 주식 100, 잔금 0 이렇게 계속 가져가는 것은 그대로고요. 지금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지수 하단이 확인되게 되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이제 한번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반등 국면에서 누가 좀 더 강한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는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입니다.
5종목 있고요. 각각 20%씩 고르게 담고 있습니다. 로봇의 대동, 그리고 2차전지 상사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고요. 의료 AI 쪽에 루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배전의 LS 전선아시아, 마지막으로 반도체 한미반도체도 20% 이렇게 고르게 종목군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루닛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이 시간에 120일 이동평균선 지지 여부 좀 확인해 보겠다, 중요하다 설명을 해주셨고, 반등 국면에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이 종목이 유난히 좀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눈에 띄는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바닥 다졌다고 봐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루밋 같은 경우에 이제 꿈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시기라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미국 하나마켓에서 이제 AI를 활용한 그 폐암 치료 연구 결과 6건 발표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런 실질적인 움직임이 나온다는 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제가 지난주에 121선 지지 반등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어제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었기 때문에 또 좋은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는 루닛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보유해야 될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루닛 상당히 강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하지만 또 반대로 LS 전선아시아는 시장이 조정받을 때 괜찮다가 이후에 반등 국면에서는 오히려 몸을 좀 움츠리고 있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LS 전선아시아 근래의 흐름이 더딘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섹터로 엮었을 때 통배전으로 엮일 때도 있고요. 초전도체로 엮일 때도 있고 좀 다양한 섹터에 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다든지 하락한다든지 할 때 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 방향성을 잡기가 약간 힘들어서 그렇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선은 이제 통배전과 관련해서 이 종목에 투자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3분기에 영업이익 110억 나왔는데 역대 최대 분기 실적 달성을 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적에 부합하는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통배전을 저는 2차전지 업종 다음 이제 업종으로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업종으로 조금 픽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결국 통배전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10월 중순에 레벨업한 이후에 주가가 그 밑으로 조정이 나오긴 하지만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행보를 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은 레벨업 이후에 주가가 잘 버틴다는 점까지 생각해보면 여전히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비슷하게 대동 같은 경우도 로봇주들이 주목받는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는 좀 약한 흐름입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T로보틱스도 그렇고 이게 로봇주를 편입을 했다가 대동으로 바꿨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꾼 이유가 제가 회복 탄력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이제 121선에 좀 빨리 도달해서 반등이 좀 더 빨리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로봇 관련주들이 산업용 로봇이라는 점 생각해 보면은 대동은 농업용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거리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로봇 관련주에 대한 시장에 대관심이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121선 지지를 받고 있어서 기다려볼 생각이고요. 만약에 대동이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좀 더 빨리 반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부분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는 여전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네, 한미반도체 60일선 지지를 하고 다시 이제 반등이 나왔었죠. 61선 지지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바닥이 탄탄하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고점 돌파를 좀 더 기다려볼 생각이고요. 전고점 돌파도 지금 반도체 업종이 좀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바닥이 나온 건지 아닌 건지 약간 좀 긴가민가해서요. 판단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121선은 이탈을 한 상황이고요. 121선 이탈 이후에 10월 말부터 해서는 어느 정도 지지선을 조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지선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지난 7월 중순, 7월 말 정도에 있었던 레벨업 단계 초반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121선 이동평균선이 아니더라도 지지선만큼은 탄탄하게 좀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반대로 얘기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121선에서는 한 번 정도 매물을 한번 쏟아내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거든요. 반등 속도가 조금 느릴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종목 교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종목 교체 하신다고요? 그러면 자리가 남는데 현금으로 가져가실 건가요? 아니면은 신규로 좀 보고 계신 종목이 있으세요? 네, 신규로 종목을 편입할 생각입니다. 종목은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아, 네. 전선, 송배전 이쪽의 비중을 그럼 늘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포트 지난번에 구성할 때는 뭐 좋았을 때 2차 전지를 60%까지 담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지금 최근에는 송배전에 관련된 비율을 조금 더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송배전 관련주를 40%까지 포트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골라주셨네요. 여러 종목 있는데 이 종목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세요?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전압기, 송배전 관련주 중에서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전력 전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회사가 조금 점유율도 높은 편이고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이라서 좀 긍정적이고요. 3분기에 또 단일 분기 최대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호실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뭐 충분히 매수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총 5종목으로 구성은 동일합니다. 각각의 종목은 20%씩 있는데요. 대동, 루닛,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여기에 송배전 쪽의 종목을 늘리면서 섹터로 봤을 때는 송배전이 이제 전력설비 이쪽이 40% 비중으로 늘어납니다. LS 전선아시아 원래 있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이 편입이 되고 기존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편출을 하면서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시장 계속해서 보합권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어서 미스터 진단이 있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시면 지금 전화 주세요. 022128-3388번 저녁 9시 이종복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